24화 허니 고 투벳. 나는 23살에 남편을 만났다. 처음 남편을 보았을 때는 나보다 대략 서너 살 정도 많으려니 했다. 그의 외모가 학교에서 볼 수 있는 여타 복학생들과 비슷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그의 나이를 제대로 가늠하지 못했다. 첫 데이트를 하던 날은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몇 번 더 만난 후 조심스럽게 나이를 물어보았다. 그는 자신의 나이를 평범한 태도로 30이라고 말했으나 나는 내심 충격을 받았다. 나와의 데이트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더니만 이 사람이 나를 떼어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는 흔쾌히 정중히 내게 자신의 신분증을 꺼내어 건네주었지만 나는 오히려 그가 말하는 나이가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이 복잡하였다. 내가 생각하던 것보다 그의 나이가 많아서 약간 고민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곧 그의 나이를 잊고 열심히 좋아했다. 나는 그에게 자꾸 만나자고 전화했고 그는 그때마다 나를 잘 만나주었다. 우리의 만남에서 늘 수동적이던 그가 나에게 먼저 전화를 한 날이 있었다. 할 얘기가 많으니 시간을 내라고 했다. 카페를 겸한 식당에서 만났다. 최근에 남편과 함께 그 식당 자리가 있던 골목을 지나며 옛 일을 추억해 보기도 했다. 같은 자리에 앉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컸지만 아쉽게도 그 자리에 있던 식당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날 그는 궁금한 마음에 달려간 나에게 나 자신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했다. 마치 면접 시험을 보는 것 같았지만 그의 독특한 태도가 마음에 들었다. 오히려 그가 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기도 했다. 나는 나의 장점에 대해 말했다. 나는 책임감이 강하고 정직하며 유쾌하고 긍정적이다. 라고 나를 어필했다. 그러니 나를 신부로 맞이한다면 아주 훌륭한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은 속으로 삼켰지만 말이다. 그는 내 말을 듣더니 다시 여러 질문을 했다. 그때마다 나는 내 경험과 생각을 말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나에 대한 이야기가 끝난 후 나도 그에게 물었다. 나도 그에게 같은 방식으로 물어보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알고 있으면 된다고 했을 뿐 자신에 대해 나처럼 열심히 설명하지 않았다. 나는 어이가 없었으나 그건 역시 싫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말이 사실이라고 믿었다. 그는 그 자리에서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제부터 자기를 아저씨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다. 그렇다고 오빠라고 부르라고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름에 씨를 붙여서 불렀다.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우리 아이들을 포함해서 지인들을 그렇게 부르며 지내는 것 같지는 않다. 당시에도 내가 너무 어른스럽게 호칭하는 것 같아 어색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익숙해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그때 오빠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지냈어야 했는데 그렇지 하지 못한 것이 지금은 후회가 된다. 남편은 결혼 생활 25년이 넘어가는 요즘에 들어서야 자기에게 오빠라고 부르라고 농담을 한다. 연애할 때 못 들어봐서 그런가 싶어 미안한 생각이 든다. 가끔 장난으로 오빠라고 불러주지만 나 역시 어색하다. 여보는 오직 부부만이 부를 수 있는 유일한 호칭이므로 나는 이 호칭이 좋다. 내가 남편에게 여보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은 결혼 후 6개월쯤 지난 후부터였다. 그 즈음에 나는 남편에게 어떤 호칭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하였다. 마침 나와 비슷한 시기에 결혼한 친구가 가까이 살고 있어서 그 친구에게 전화를 했다.
친구 부부는 어떤 호칭을 사용하는지 물어보았다. 나보다 소심하다고 여겼던 그 친구가 의외로 자기 부부는 여보, 당신이라고 부른 지 약 3개월 되었다고 대답하였다. 나는 친구와 통화한 후 자신감도 생기고 타당한 이유까지 마련한 듯 기뻤다. 나는 마음먹은 그날부터 당장 실행에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나는 친구와 통화하면서도 연습하고 혼자서도 연습을 해보았다. 나는 종일 여보라는 단어를 혼자 되뇌었다. 드디어 남편이 퇴근을 했다. 왔어요? 응, 잘 지냈지? 나는 대충 호칭 없이 남편을 맞이하였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저녁 식탁을 다 차린 후 심호흡을 하고 남편에게 말했다.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해도 너무 놀라지 말아요. 알았죠? 내 계획을 전혀 모르는 남편은 자신이 놀랄 일이 뭐가 있겠나 싶은 얼굴로 자연스럽게 그러지 뭐. 라고 대답했다. 나는 여보 저녁 드세요. 라고 남편을 불렀다. 그 순간부터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거실에서 식탁으로 걸어오는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몹시 당황스럽고 어색하지만 감추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없이 밥을 먹었다. 나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우스워서 입술을 꼭 깨물었다. 나는 웃음 섞인 목소리를 아래로 밀어내고 다시 말했다. 여보, 뭐라고 말 좀 해봐요. 그러자 남편은 먹던 음식을 삼키더니 고개를 숙인 채 한마디 뱉어냈다. 당신도 드시게. 우리는 신혼부부를 연기하는 부부처럼 어색하게 밥을 먹었다. 그날 이후 점점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부르며 정답게 잘 지냈다. 남편이 나의 이름을 부를 때는 반말을 하였으나 나를 여보라고 부른 뒤로는 하객체를 사용하였다. 남편은 그날 당신도 드시게 라고 한 뒤부터 쭉 내게 하객체를 사용하였다. 나는 남편의 말투가 자상하게 느껴져서 참 좋았다. 남편이 내게 하객체를 사용하니 신혼 무렵 나는 남편에게 더더욱 반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존대하는 말을 사용하게 되었다. 당시 우리 부부의 대화를 들으면 주변 사람들이 닭살이라고 한 마디씩 하며 놀렸다. 첫애를 제왕절개 수술로 나온 후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었던 때의 일이다. 내가 있었던 병실은 6인실이었다. 수술 후라 나는 3일 동안 배 위에 모래주머니를 올려놓고 누워 있었다. 진통제 덕분에 통증은 많이 가라앉았지만 웃거나 움직이면 당기고 아팠다. 아침 식기를 치우고 아기 목욕을 시키느라 입원실이 한바탕 시끌벅적하다가 산모들도 아기들도 모두 잠이 들었다. 산모를 수발하시는 시어머니 또는 친정어머니들도 덩달아 보조 침대에서 오전 잠을 자고 있었다. 입원실은 작게 코 고는 소리만 간간히 들리고 평화롭고 조용하였다. 그때 그 조용함을 깨고 병실 한쪽에서 소곤소곤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떤 할머니의 목소리였다. 저 침대는 3대 독자를 낳았다고 아주 좋아야. 저 침대는 딸을 낳았는데 딸내미가 자기 아빠를 닮아서 아주 거식이야. 자기 엄마는 이쁘장하더구만. 하긴 딸은 아빠 닮아야 잘 산다는디. 하긴 지집 아들은 크면 이뻐지니께. 그 할머니는 이 입원실 형편을 다 꿰고 있는 듯 옆 침대 아주머니께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 나는 출산 후 계속 누워있느라 그분의 얼굴을 못 보았지만 목소리로는 아주 재미있는 분이신 것 같았다. 그 할머니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다. 저 침대는
산모 이름도 아기 이름도 아닌 신대의 위치로 주어를 삼아 열심히 설명하는 그 할머니에게 우리 모두는 큰 이야기 거리가 되어 있었다. 어느 침대는 딸을 낳았고 어느 침대는 아들을 낳았다. 라는 내용이었다. 산부인과에서 당연한 이야기거리였다. 나는 출구 쪽에 침대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순서상 내가 딸을 낳았다는 소개는 마지막에 있겠구나 생각하며 가만히 들리는 대로 귀를 열어두고 있었다. 나는 수술 후 아직 식사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내 신경은 온통 내 통증과 가스가 언제 나오는지에 쏠려 있었다. 그 할머니는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저 짝 새댁은 나이도 어린데 여보 소리를 어찌나 잘하는지 여보. 여보. 이잉. 할머니는 내가 아파서 앓는 소리를 낸 것도 살려가며 실감나게 나의 말투를 아주 잘 흉내내고 있었다. 나를 객관적으로 잘 설명하는 그 할머니의 연기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나는 자는 척하다가 소리내어 웃을 수도 없어서 소리 없이 웃다 보니 수술한 배가 당겨서 흐느끼다시피 해야 했다. 눈물이 날 정도로 아주 많이 웃었다. 내 어머니와 이모님들이 나에게 너는 어린 게 여보 소리도 잘한다. 라고 면박을 주었던 일이 그제야 와 닿았다. 미국의 이민간 부부들이 미국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들었다. 그 이유는 미국 남자들에 비해 한국 남자들이 무뚝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리 딸의 표현을 빌리자면 서양 남자들은 말할 때 꿀 발라놓은 것 같다. 라고 하였다. 내가 만난 미국 남편들이 그들의 아내에게 대하는 매너는 영화 속의 남자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 문을 열어주고 의자를 꺼내주고 코트를 받아서 걸어주고 같이 걸을 때 손을 등에 살짝 대고 걸으며 다정하고 따뜻한 기분을 느끼게 해준다. 내가 미국에 있을 동안 친하게 지낸 미국인 부부가 세 가정이 있었다. 그들을 우리 집에 초대해서 함께 밥을 먹었더니 그들도 우리를 초대해줘서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낸 기억이 있다. 함께 저녁을 먹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서로 마주보고 활짝 웃는 모습이라든지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도 입맞춤을 하는 모습은 정답고 좋아 보였다. 그들 중 70대 부부가 한 가정이 있는데 그들은 미국인들 간에도 닭살 커플로 유명했다. 내가 영어를 배우기 위해 여자분을 선생님으로 만나게 되었다. 나는 그분께 마침 퀼트와 뜨개질도 배우게 되었다. 퀼트 작업을 함께 하기 위해 선생님 집에 자주 가게 되었다. 그때마다 그녀의 남편은 아내에게 천사 같은 태도로 일관했다. 지하 작업실에서 바느질을 하던 아내가 허니 마실 것 좀 줘요. 하고 부르면 남편은 나이 든 몸이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달려왔다. 그리고 뭘 줄지 물어보고 밝은 미소 알았다고 대답하며 원하는 것을 갖다 주었다. 한 번은 아내가 손가락을 재봉틀 바늘에 찔린 적이 있다. 선생님은 그때도 역시 허니하고 그녀의 남편을 불렀다. 선생님의 남편은 서둘러 왔고 선생님은 밴드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 선생님의 남편은 서둘러 약상자를 가져오더니 정성스럽게 약을 발라주고 밴드를 붙여주었다. 그리고 손가락에 뽀뽀를 해주며 얼른 나아라 라고 해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얼른 낫는다고 내게 설명해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그 부부는 같이 차를 탈 때면 관절염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아내를 남편이 부축하여 조수석으로 데려간다. 차 문을 열어주고 아내를 앉혀주고 안전벨트를 매준다. 그리고 입맞춤을 한 후
문을 닫아주고 운전석에 앉은 후 다시 입맞춤을 한다. 그 잠깐 사이에도 바이, 허니하고 하이, 허니하는 것이다. 로맨틱한 부부 생활을 꿈꾸는 나에게도 그런 장면은 도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다정이 넘쳐났다. 그러나 그런 장면을 일주일에 2번씩 인연을 보다 보니 익숙해졌고 부러워졌다.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주었다. 처음에는 그들에 대해 전해 들은 내 남편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과 식사를 하고 시간을 보내며 차차 그 모습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느끼는 듯 하였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여자라면 부러워할 만하다고 동의하는 듯 했다. 그들과 만나고 돌아온 날 저녁이면 그들을 놀리듯이 장난하듯이 나에게 허니라고 불렀다. 허니라고 부르다 보면 행동도 다정해지겠지 하는 기대감에 듣는 나도 싫지 않았다. 남편의 허니는 한국에서도 한동안 계속되었다. 한국으로 돌아오자 큰 아이는 고등학교를 가고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었다. 큰 아이를 먼저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 학교를 보낸 후 작은 아이도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 있노라면 어느새 나는 소파에 앉아 졸고 있을 때가 많았다. 언젠가도 졸고 있노라니 남편이 나와 아들을 부르는 목소리가 잠결에 들려왔다. 건이 go to school, honey go to bed. 나는 웃으면서 잠이 깼다. 그 아침에 남편이 나에게 한 말은 라임도 있고 사랑도 있었다.